제가 오늘 읽을 리딩은 잭 더 리퍼라는 범인에 대해서 읽을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사 연쇄살인 사건이에요. 1888년 영국 런던 와이체플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여성 알려진 거는 5명 피해자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었고 범인은 편지를 보내서 경찰과 언론을 조롱했다고 해요. 수많은 용의자가 있었긴 했지만 확정되지도 않았고 음 흥미로운 것은 8월 달부터 1888년 8월 월부터 11월 사이에 Canonical Five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되는 피해자가 5명이었어요. 말하자면 더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피해자는 주로 가난한 여성 매춘부들이었어요. 피해자 5명, 첫 번째 발견된 사람이 8월 31일 메리앤 니콜스, 첫 번째 공식 희생자였고, 애니 챕먼 9월 8일 살해됐어요. 범인이 시신을 훼손한 방식 때문에 경찰이 연쇄범 가능성을 의심했죠. 세 번째가 일리자베트 스트라이드였는데 9월 30일 날. 근데 이 사람이 어, 시체 훼손을 못했대요. 제가 생각할 때 방해가 있었던지 시체를 훼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지 같은 날 똑같은 살인이 일어나면서 얼굴과 복부가 심하게 훼손이 되었어요. 메리 제인, 그러니까 9월 30날 2개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메리 제인 켈리는 11월 9일, 2달 뒤에 1달 반 정도죠. 가장 잔혹한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실내에서 살해되었다고 해요. 첫 번째 피해자는 복부에 여러 개의 절개 흔적이 발견되었고 목부 위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범인이 칼을 사용하는데 익숙하거나 해부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발견된 니콜스 사건은 신체 훼손을 동반한 특이한 범행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해요. 애니 챕먼 같은 경우 두 번째죠. 이 사람도 역시 목부 위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고 역시 복부 부위가 훼손이 되어 있었고 일부 장기가 제거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꼭 목부 위 그리고 배 무슨 거기에 집착하는 강박적인 어떤 패턴을 벌써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일리자베트 스트라이드 이게 세 번째 죄송합니다. 피해자였는데 목부 위에 치명적인 상처가 확인이 되었는데 다른 훼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완성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실제로 범인이 또 생겼던 거예요. 범인이 방해를 받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똑같은 사건이 또 나고 목부 위에 상처가 있고 얼굴에도 있고 복부에 훼손이 있었고 장기가 제거됐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특정 방식으로 모욕을 하고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 다른 피해자들은 전부 다 야외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마지막 피해자 메리 제인 켈리는 실내에서 살해되었다고 해요. 신체 훼손 정도가 이전 사건보다 훨씬 심각했대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성격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범죄가 중단이 딱 되는 거예요. 경찰이 주목했던 건 목부 위에 공격했다는 거, 복부 중심, 복부 중심으로 하여간 훼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없이 죽였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 야간이라든지 외진 장소라든지 매춘부니까 어두운 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들을 골라서 죽인 거예요. 이 왜 훼손을 했는가를 봤을 때는 성적인 동기, 또 지배 욕구, 또는 해부학적인 관심, 혹은
강박적인, 그리고 자기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피해자에게 투사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프로파일링이 없었죠. 그리고 DNA 검사도 없었고 지문 감식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안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지금 같으면 뭐 얼마든지 잡혔겠죠. 여러 사람들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는데, 제가 이 범인들을, 아니, 피해자들을 몸을 훼손시킨 거로 생각하고 자를 꺼내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의학 지식이 있었거나, 존 드루잇이 아니고 윌리엄 드루잇 경우에는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이 사람 자체는 변호사이고 학교 교사였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람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 사진들이 주로 나와서 여자들을 그렇게 훼손을 시켰다?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로우 다운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좁히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사람 배경이 어떤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 가정 환경은 어땠나. 제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의심이 되는데 제일 많이 짚었던 게 이 사람하고 아론 코스민스키하고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의심받은 사람들이 아론 코스민스키 있고 몬테이그 존 드루잇이 있고 조지 챕먼이 있었고, 이 사람은 폴란드 출신이에요. 월터 시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프란시스 텀블티가 있는데, 어, 프란시스 텀블티가 사기성 의료 활동도 했네, 이 사람도.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여성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적대감이 있었고, 결혼과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팔이 의사였대요. 해부학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고, 약물과 치료법을 다룬 경험이 있었고, 이 사람도 의심스러워요. 1833년부터 1903년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경우는 1888년 11월 이후로 범인이 멈췄어요. 범행이. 근데 이 사람은 15년 이상 살았어요. 이런 류의 살인 사건은 연쇄살인에다가 잔인해요. 갈수록 잔인해지고. 그런데 갑자기 살인을 멈춘다? 그럴 수는 없겠죠. 지금의 프로파일링을 보면 계속 하고 아주 하지 못하는 경우, 죽었다든지 감옥에 갇혔다든지 사고로 이 신체에 장애가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하려다 보니까 마치 레빗 홀, 토끼 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만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늘었어요. 이 사람은 프란시스 텀블티라는 사람은 1888년 11월, 12월 사이에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과 도망간 사람, 이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 죽이고, 뭐 미국은 지금도 사람 죽이고 몇십 명 죽여도 모를 수가 있어요. 숲도 깊고 굉장히 피해 다니기가 쉬워요. 영국하고는 달라요. 그 허먼 웹스터 머젯이라는 살인마도 있었잖아요. H.H. 홈스. 끔찍해요, 진짜. 이 사람 본명이 허먼 웹스터 머젯이었어요. 그런데 H.H. 홈스로 있었죠. 1890년대 시카고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의사도 의사지만 약사, 이발사들이 그 당시에는 외과 처치를 했단 말이에요. 조지 챕먼은 또 약사였어요. 그러니까 왜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의심을 했는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지금처럼 프로파일링이 잘 돼 있었으면 아마 잡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관상도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조지 챕먼도. 이건 아마 초상화인 것 같아요. 사진? 이게 사진일까? 관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리고 이제 제가 볼 거는 네로다운해서 좀 볼 거예요. 이 프랜시스 텀블러도 굉장히 잔인해 보여요. 잔인해 보이고, 어, 돌팔이 의료업자인데 1888년 12월 사이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볼 거예요. 그리고
범행이 멈췄죠. 범행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다 그래서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이 사람이 미국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때 그 당시 1800년대면은 물론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막 뭐 휙휙 옮겨 다닐 때는 아니지만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군가를 한 몇 명 죽이고 다른 데로 가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볼게요. 프랜시스 텀블티가 이 잭 더 리퍼 범인이 아니다. 로 질문을 할게요. 저 카드는 잘 안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걸로 해야 돼요. 프랜시스 텀블티.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프랜시스 텀블티가 잭 더 리퍼가 아니다. 이게 이 사람 사인이에요. 이 사람 카드예요. 콜카드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상당히 약간의 나르시시스트였을 확률이 높아요. 잭 더 리퍼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잭 더 리퍼로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은 좀 꼼짝을 못하고 활동 영역이 좁았어요. 마구 활동을 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굉장히 문제점도 이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다 해도 이 사람이 죽였다고는 이 잭 더 리퍼라고는 보이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아마 가족을 이루고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좀 안정스럽게 불안하면서도 안정스럽게 좀 살지 않았을까. 무슨 강한 충동을 느꼈다든지 집착을 했다든지 또 이 사람은 아마 먹고 사는데 집중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뭐 100% 제가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랬을 확률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이 되죠. 다른 사람도 볼게요. 다만 드루이트의 경우는 아버지가 의사였고 해부학 환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범행 종료 후에 사망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건 물론 뭐 증거가 그때까지 증거 찾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엄마가 정신질환이 있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1888년 1889년일 거예요. 두 달 뒤인가? 12월 그해 12월 말경에 테임스강에서 죽었어요.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범행 종료 후에 한 달 반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붕괴하고 죄책감이나 공포로 자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의심하는 건 가족을 자기들의 명예와 또 자기들의 그 안전, 자기들이 중세 이 집들도 저기 좀 하이 클래스 집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가문의 명예라든지 사회적 체면이라든지 정신질환자를 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걸 누군가가 알았다면 변호사이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기 때문에 숨기려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볼게요, 제가. 윌리엄 드루이시였죠, 이름이? 잠깐만. 윌리엄. 어머니가 앤 드루이드. 몬테규 드루이드. 몬테규 드루이시 잭 더 리퍼가 아니었다. 아니다. 이 주변 콜카스들이에요. 이게 엄마였던 것 같아요.
잭 더 리퍼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 상대를 하고 뭔가 대항을 하고 늘 누군가와 그러니까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살았던 것 같고 또 건강 쪽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걸로 나왔어요. 좀 아팠을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 몬테규 존 드루이스는 잭 더 리퍼, 즉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 여자들을 죽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잭 더 리퍼일 확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잭 더 리퍼일 확률이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도 풍부하고 재산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난폭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난폭하고 또 행동이 충동적이고 그리고 억제를 많이 하지 않았었을까. 또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되고 감정적으로 우울증도 있지 않았었을까. 우울증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집안은 잘 살고 환경도 좋고 다 괜찮았는데 왜 이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을까? 어, 뭔가 이 사람은 연습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죽이기 전에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다만 이 사람은 아마도 겉으로는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여유 있고 이렇게 보였을 것이고 속에서는 뭔가가 비어 있고 어린 시절 뭔가가 문제가 좀 있었을 수 있고 엄마가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없었다. 이 어, 드루이트가 정신적인 질환이 없었다. 멀쩡한 사람이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버지였지 않았을까? 이게 아버지였다고 생각이 돼요. 아버지. 멀쩡한 사람이었다. 정신적인 질환이 없었다. 이 사람 또 나왔죠. 형제였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질환이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나왔어요.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강해요. 굉장히.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가족 내부에서도 아마 좀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못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활동, 자유롭게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인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극심한 고통,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또 이 사람은 아마도 아버지가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로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엄마일 수도 있겠죠. 엄마가 통제를 굉장히 어렸을 때 했을 수도 있는. 그래서 무기력하다고 느꼈다든지 우울증이 심했다든지 항상 통제를 받고 갇혀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을 거라고 하는 카드들이 다 나왔어요. 아버지가 어쩌면은 늘 너는 왜 나보다 못하냐? 왜냐? 이 사람이 변호사다가 교사로 직업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로 생활을 잘 못했다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 그 옛날에는 변호사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옥스퍼드까지 나왔고 아버지는 의사, 자기도 그렇게 했을 건데 왜 갑자기 선생님이 되었을까? 뭔가 이 사람이 어, 좀 딸렸다든지 엄마 문제점이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도 문제가 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법정 변호사 그게 싫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그렇지만 교사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바꿨을 때 아버지가 뭐 쪼아댈 수도 있었겠죠. 짐작이에요, 이건 다. 이건 다 짐작이고 카드만 전 해설을 해서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10장을 제가 보고 이 사람의 생활이 이랬다는 거 카드를 다 해설을 했을 때 뭔가 부족하다든지 이제 겨우 너는 전문직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어 그럴 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 리딩으로는 1888년 11월 9일 마지막 범행이 있었고 이 사람이 죽은 것은 한 달 한 뭐 12월 달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뭐 2달도 안 되는 그 기간에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제가 물어볼게 사실은 한 사람을 더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요, 리딩이. 그래서 어, 그 마지막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범인에게 범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범인에게는 범인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리딩이에요. 이 여자 또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 리딩할 때 이게 나왔잖아요. 이 여자가 관련이 있는 거. 이게 엄마이지 않을까, 저는. 아,
왜냐면 그 다른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병동에 갇혔단 말이야, 정신병원에. 또 한 사람이 있었던, 내가 의심했던 사람. 왜냐면 그 사람도 2년 반 뒤에 정신병원에 갇혔거든요. 아마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네가 주겠지, 네가 주겠지 하다가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 카드가, 이게 그 사람과 관련이 있던 여자인데 그 카드가 나왔어요. 저는 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범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죠. 누구였든지 간에. 근데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봐서는 이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마일 수도 있고, 또 이 엄마가 상당히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을까. 엄마가 항상 대립하고, 또 뭔가가 이렇게 양보가 없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범행 이후에 죽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 이 가족 간에서 비밀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모르고 지나가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봐요, 제가. 그때는 굉장히 이동하기가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처럼 뭐 차 타고 휙휙 왔다리 갔다리 순식간에 뭐 여기 갔다가 저기 뭐 1시간 거리 갔다가 쓱 묻고 뭐 이럴 때가 아니고, 그때는 마차를 타고 다닐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움직이기도 힘들고 가족들이 알 수도 있었고, 뭐 하인이 있었다면 하인이 알 수도 있었겠죠. 그렇거나 혹은 엄마와의 그런 관계를 굉장히 몰래, 그게 집안의 문제로 몰래 몰래 숨어져 있던 문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족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혈통을 굉장히 따지는 그런 집에서 이 사람은 힘들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마가 정신질환이 있었지, 진짜. 아, 엄마가 정신질환이 있었고,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그걸 아마 이 사람이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아, 여기서 답이 다 있네. 제가 이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읽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가 1890년 12월 15일 사망해요. 다만 1888년 7월경에 엄마가 정신병에 들어가요. 우울증하고 망상으로 인해서. 첫 번째 범행이 8월 31일이었어요. 메리앤 니콜스를 죽인 게. 이건 제가 생각을 못 해봤던 것들이에요, 질문이.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아니, 엄마가 죽으면서 7월 달에 죽었으니까 잠깐만 날짜를 좀 봐야 돼요. 7월, 7월경에 아마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11월 30날 이 사람이 마지막 범행이 11월 달에 범행이 마지막으로 문제가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드루이트가 학교 교사직을 잃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는 serious troubles, 아주 심각한 문제, 나머지는 잊지 않았어요. 그럼 학교에서 이거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가족도 알았을 수 있고 학교도 알았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이런 범죄자가 나왔다 그러면 학교도 완전히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져요. 가정도. 그래서 아마도 어느 누군가가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자기가 살자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죽였을 수도 있죠.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는 알지도 못하던 사실이에요. 지금 읽기 전까지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그때 생각난 게, 그러면 엄마와 관련된, 이게 엄마잖아요. 엄마 카드란 말이에요. 엄마와 관련된 어떤 숨어져 있는 비밀들,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이 아들이 엄마와 굉장히 친했다면 여자들을 그렇게 증오했을까요? 어쩌면은 애증의 관계였을 수도 있겠죠. 사랑한다는 이름 하에 아들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랬지만 엄마가 정신병이 있었다면 이 아이를 괴롭혔을 수도 있고,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잠깐만, 이거 좀 봐야 되겠네. 어쩌면은 엄마가 오랫동안 정신병이 걸려서 막 해롱해롱하고 있으면 엄마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살자 했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 그러니까 여자들을 죽였다는 죄책감. 그런데 학교를 쫓겨나고 이 사람이 살자 했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엄마도 병원에 들어가고 자기 직업도 떨어지고, 가장 스트레스 요인이 제일 많이 되는 두 가지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엄마가 없어지고, 하나는 자기의 생존과 같은 직업이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7월 달에 엄마가 병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막 여자들을 막 죽였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살자를 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 카드 리딩으로.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게 앓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애정결핍.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은 사랑을 굉장히 갈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랑에 대한 공포심, 사랑에 대한 희망, 이런 걸 버리지도 못하면서 또 실망을 하고, 따돌림,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삶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였을 거예요.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은데, 종교에도 아마 의지하고 이런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일 확률이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마도, 어, 이 사람이 교사였고, 또 법조 교육도 받았고,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해부학에 대한 지식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왜 여자들을 왜 그렇게 죽였을까 생각하면 엄마를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었을까. 너무, 근데 얼굴을 왜 그렇게 했을까? 얼굴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해하는 동안 이 사람들의 얼굴이 자기를 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얼굴을 없애버려야 자기의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심리학이 이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예를 유지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집안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엄마는 정신병이 있고 자기도 정신병이 있고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고,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심리학이 이렇게 깊게 연구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하나도 남기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리딩을 보면 그 겉으로는 굉장히 인정받고 뭔가 다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위치가 되게 높아 보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안쪽에서는 죽어가고 안쪽에서는 골마가고 엄마와 관련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 엄마가 병원에 들어간 7월 달 후로부터 살인 사건이 드러나고 이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린 11월 30 마지막 살해가 있었던 게 그리고 이 사람이 시체를 죽이는 것보다 훼손하는 것을 더 훼손하는 함으로써 이게 쾌락을 얻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정을 얻고 오히려 11월 9일이 마지막 살인인데 11월 30날 이 사람이 학교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너무 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11월 30날. 학교를 11월 30날 하고 죽은 날짜가 12월 달이었죠, 진짜. 이 사람이 죽은 날짜는 11월 말, 12월 초 사이니까 정확하게 시체가 발견된 건 12월 31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망일은 12월 초로 본다고 말을 하면 12월 1일도 될 수 있고 2일도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날짜가 11월 말이니까 학교 쫓겨난 게 11월 말일 30날. 그러면 스토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한 달 안에 이 여자를 죽였던 게 11월 9일인데 그때는 아마도 그때부터는 아마도 뭔가 어떤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학교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12월 초로 추정을 한다 그래요. 죽은 게. 이 사람일 확률이 90%로 저는 9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범인은 이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도 사람들은 죽이고 근데 왜 매춘부들을 죽였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함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라거나 그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았다거나 지금은 뭐 정액 검사를 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DNA 검사를 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는지도 몰랐던 거죠. 강간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제가 볼 때 잭 더 리퍼가 아니었을까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